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국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가 오는 9월 하동 갈사만에 문을 엽니다. 우리 조선산업에 부족했던 해양 플랜트 핵심 기자재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준 안에 빠진 우리 조선업계의 가뭄 속 담비 같았던 해양 플랜트. 하지만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준은 2015년 안에 조선 3사에 약 8조 원의 손실만 안겼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인 영국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가 오는 9월 하동 갈사만에 문을 엽니다. 해양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배우고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와 해양 플랜트 기자재 자립화율을 높이는 계기를 맞게 된 겁니다. Industries in this region to benefit from our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raining and equipping people with the skills of the future energy industry.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는 다음 달 16일까지 석유공학 석박사 53명과 1년 과정의 에너지 MBA 분야 25명을 모집합니다. 또 내년엔 상부 설비공학, 2019년엔 심해저 공학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에버딘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과 기자재 자립화율이 현재 20%에서 오는 2025년 5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조선산업 위기와 학생 수요 부족으로 당초 3월 개교 계획이 연기된 적이 있어 신입생 모집 등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나들이가 잦은 요즘 카시트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이 저조한 카시트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6만 원으로 올리고 지난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이 법마다 다른 데다 단속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카시트 과태료가 지난해부터 6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들 카페를 보고 작년부터 6만 원 이렇게 상향됐다는 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약간 뭔가 부담감 되고. 지난 3월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카시트 미착용 단속에 나선 상황.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릅니다.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의무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지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관장하는 영유아 보호법은 만 3세 미만만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아예 카시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가용은 남의 차를 타도 카시트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단속도 손을 놨습니다. 올해 울산의 어린이 안전띠 카시트 미착용 단속 건수는 5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안전띠 미착용 건수를 빼면 카시트 단속은 사실상 안 한 겁니다. 카시트만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렇지는 안 나옵니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라서 6세 미만, 13세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5%. 실효성 없는 과태료 인상이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능사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창원시 마산읍포구 무학산 정상에서 등산객 66살 이모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이 씨가 등반을 하다가 고혈압으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만든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이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스전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 1 가스전. 14년 동안 연간 40만 톤의 천연가스와 42만 배럴의 석유를 뽑아내며 우리나라를 산유국의 반열에 올려놨지만 내년이면 생산을 종료합니다. 동해 1 가스전에서
불과 5km 떨어진 동해 2 가스전도 2년 뒤 고갈될 예정.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대륙붕 시추선인 두성호도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산유국 지위 상실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희망은 동해 가스전 북쪽에 있는 동해 8광구와 6-1 광구. 현직 장관이 14년 만에 현장까지 방문해 새로운 광구의 탐사권을 재설정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설정하면 응모자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울산과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천연가스는 3,600만 톤가량. 국내 전체 천연가스 1년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6-1 광구는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으며 8광구의 경우 탐사 시추를 통해 가스를 찾아냈지만 경제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륙붕 자원 탐사를 위해 특별 융자와 개발 장비에 대한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유국의 명맥을 잇기 위한 동해안 지자체들의 공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지진을 되새기는 사진전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새 술을 홍보하는 축제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주택 4만여 채가 붕괴되고 주민 224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일본에서는 지진의 참상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야마구치 현청에서도 300여 점의 지진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구마모토현 아소시의 건물 붕괴 현장 사진. 나무와 토사가 흘러내리는 가운데 조난자를 긴박하게 수색하는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구조에 나서준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도 사진으로 남겨졌습니다. 大変だなと思って改めてね痛感しておりますけどね。今の被災地の方もまだ苦し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ぜひとも復興支援の心が芽生えるように、また輪が広がるように願いを込めています。 새로 빚은 술을 맛보는 축제가 시모노세키시의 술 회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술 외에도 축제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술이 선보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평소보다 30% 정도 저렴해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들어 시음을 하며 술을 구입했습니다. 술 회사 측은 올해 술은 부드럽고 단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普段日本酒にあまり触れることのない方たちにね、この機会を通じて日本酒を味わ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ね. 행사장에서는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를 섞어 넣은 단팥빵과 매실주 등도 선보였습니다. 술 곳간 축제는 시모노세키시의 주조 회사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새 술을 빚을 때 열립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지난 주말 올봄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츰 옅어지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해안 지역은 바람도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대선일인 내일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는 16도 안팎으로 포근합니다. 낮에는 창원 27도, 고성과 통영이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합천과 진주 9도, 남해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빛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경남 각 시군에서 지난해 완공된 우수주택 40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군 청사에서 엽니다.
밀양시는 다양한 국수 전시와 국수 체험 등이 열리는 제2회 세계 국수 축제를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합니다. 거창군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면을 사용한 건축물 60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령군은 의령읍 남강에서 하천 수중 골재인 모래 46만여 세제곱미터를 오는 10일부터 판매합니다. 창원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오늘 어버이날 시민단체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은 어버이날인 오늘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94살 김양주 할머니 등 창원에 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분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합니다. 시민 모임은 고령에도 꿋꿋하게 견디시는 할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카네이션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양파와 마늘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경남의 농촌 일손 3만여 명이 부족해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 농경지 11만 1,000헥타르에 159만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3만 4천여 명이 부족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에서 공공기관과 단체, 도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동계훈련팀 2,900여 개, 5만 1,000여 명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제훈련팀 방문이 전년 대비 14% 상승해 41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 6,600여 명, 남해 4,400여 명, 통영 4,300여 명 순으로 많았고 종목별로는 축구와 야구 순이었습니다. 해외 전제훈련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해상 가두리 양식 자동화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양식 자동화 모델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수온과 용존 산소를 원격 측정하고 먹이 공급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소규모 다품종 양식이 맞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우선 조피볼랑 양식 자동화 모델 개발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